2025년 5월 11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은 통합혁명 131주년 기념일입니다. 황토연 선전일인데요. 오늘 강좌 제목은 조선 서학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더 먼저 나온 이름이 아니고 서학이란 말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 서학은 나중에 이제 천주학, 천주교,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그 서학을 잘 공부한 수은 체조가 동학이다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서학이 먼저 있었고 동학이 뒤에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실제로 그 최재우 선생은 1863년도에 그 처형됐는데, 그 죄가 뭐냐면 그 좌도 난정, 좌도, 그러니까 사문난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형이 됐는데, 좌도 난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서학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학을 창도한 교조인데 그 죄명이 서학쟁이에서 없앤다. 그러니까는 혹세무민한다. 좌도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조선 서학사를 오늘 하는 또 이유가 있는데, 며칠 전에 로마 교황 레오 14세가 선출이 됐어요. 근데 그 레오 14세는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인 최초로 선출된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가 그 교황을 선출할 때 제외 사항인데 뭐냐면 미국 출신을 안 뽑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고 또 미국이 그 세계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황권까지 미국에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미국 그 교황이, 미국 출신 교황이 없었대요. 이번에 처음 레오 14세가 선출됐는데, 레오 14세는 미국인이지만 가장 트럼프의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미국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은 미국은 사실은 개신교의 나라라고 해야 돼요. 남미 쪽에는 가톨릭이 대세를 이루는데, 미국은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더 많이 성지가 그 황제였는데, 그가 죽고 그 홍타이지 아들이 순치제예요. 그 순치제가 나이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그 홍타이지 배다른 동생 도르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섭정이죠. 섭정공. 순치제는 이제 어리니까 그냥 황제일 뿐이고 섭정을 해요. 근데 이 도르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주나라 주공이거든요. 주공이 누구냐면 무왕의 동생인데, 무왕이 죽고 나서 성왕이 즉위가 됐는데, 그러면 주공이 숙부잖아요. 숙부인데 그 성왕을 이렇게 안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욕심을 냈지 않았어요. 물론 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뭐 왕조를 했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주나라 주공은 그렇게 이제 성왕을 안고서 설정을 했고, 그런데 마치 청나라의 도르곤이 마치 그 순치제를 뭐 안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숙부로서, 그것도 배다른 숙부예요. 친숙부가 아니고. 수양대군은 친숙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냈는데, 도르곤은 이제 배다른 숙부인데, 그러니까 홍타이지 그 청태종하고 이제 이복이죠. 그런데도 이제 그 조카를 옹립하고 이제 설정을 했는데, 실은 그 순치제의 어머니 효장태호가 사실은 그 미혼 때는 이 도르곤의 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인이 형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태호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도르곤은 그 수양대군처럼 자기의 욕심을 낼 수도 없었죠. 그러냐면은 비록 지금은 형수고
그 순치제의 모이긴 하지만은 한때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미혼 때는 자기 애인이었기 때문에 둘이 이제 호흡을 잘 맞췄어요. 맞춰서 계속 그 섭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오면은 도르곤이 밖에서는 섭정하고 그 황실 내에서는 효장태호가 섭정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살이라는 선교사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담살은 원래 독일 출신 신부인데, 선교사인데, 이 예수의 소속 선교사이기 때문에 원래 명나라 때, 그러니까 청나라 전에 명나라이니까 명나라 때 그 서양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천문학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아담살이 선교사 신부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천문학자거든요. 그래서 아담살이 이제 명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올 때가 이제 명나라 말기예요. 천계제라고 명나라 마지막 황제. 우리는 이제 그 인조라든가 무슨 나중에 뭐 노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뭐 수홍시설이나 이런 거, 뭐 서인 노론, 그 서학을 우습게 알다 보니까 다행히 소현세자도 우습게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만약에 소현세자가 독살되지 않고 인조가 사실은 시신 때문에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살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봉임대군이 승계했는데, 둘째가 승계했는데 그 효정이죠. 만약에 소현세자로 승계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로부터도 수백 년 뒤에 저기 뭐 메이지 유신 그딴 거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개화가 됐을 텐데, 그게 불행인 거죠. 그렇게 중요한 소현세자가,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만만한 그 뭡니까 그 석국의 인질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담사라든가 그런 도르곤이라든가, 도르곤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순치제의 전아버지, 숙부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주공처럼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다 교분을 가지면서 했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도르곤이 소현세자를 이렇게 우리 조선으로 돌려보내면서 바로 갈아치우려고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인조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럼 다음에 세자니까. 그럼 이제 소현세자가 승계하면은 이제 청나라와 조선은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잘 하려고 생각했죠. 그걸 또 알고 인조는 반대로 시기해서 청나라가 자기를 죽이고 소현세자를 옹립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독살했다는 말도 있어요. 어떻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싹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들어온 사학, 이 천주학이 이제 은밀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많이 퍼졌던 언제냐면 이제 정조 때. 정조 때니까는 거의 이제 한 100몇 년이 지났었죠. 1784년쯤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정조 때인데, 이제 조선의 서학들이 많이 퍼졌어요. 이제 서학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서학만 생각하지 말고, 이 천주교만 생각하지 말고, 북학이라고 그러죠. 북학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실학. 이게 전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실학하는 사람이 서학하고 서학하는 사람이 북학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대부분 서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서인이 아니다 말을 뭐냐면 여서로 말하면 야당이죠. 서인이 여당이니까. 또 서인에서 노소론이 갈려가지고 다시 노론이 여당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론이 아닌 남인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당색들, 그러니까 노론을 뺀 나머지 당색들을 전부 다 북학, 서학, 실학 이런 걸 다 같이 하는 것도 많이 어리죠. 정조 할머니지만. 근데 이제 정조가 죽으니까 이제 순조가 이제 승계를 하는데, 순조가 어리니까 당연히 이제 수련청정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면 왕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제 4명 중에 높은 사람은 순조로 말하면 증조할머니죠. 영조의 기업이니까. 증조할머니, 정순왕후 경주 김씨가 이제, 섭정을 하는 거죠. 수련청정을 하는데, 그리고서 1801년에 신유 사옥이라고, 신유 박해라고, 가톨릭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이 신유 박해 때. 그때 이제 전부 다 아까 말한 실학파든, 남인이든, 하여튼 북학파든, 서학정이든 싹 소탕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이제 박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조 때부터 이게 뭐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세조 정치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정순왕후는 이제 경주 김씨인데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부터는 이제 뭐 경주 안동 김씨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안동 김씨 세도 알죠? 그 다음에 풍양 쪽씨라든가 이런 이제 외척들이 60년 동안 세도를 합니다. 그 흥선대원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이 이제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러면서 강색으로는 노론이 도대체가 그 인조 때부터 시작한 서인 노론 그 일당으로 독재가 이루어지고 집권층이 되고 나머지 당식들은 싹 소탕되고 그리고 이제 외척들이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비변사를 뿌려서 벼슬도 나눠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은 계속 이제 이 바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도정치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서학 있으면서 이제 동학도 새로 생겼잖아요. 동학은 이제 그 1860년에 생겨가지고 1840년에 그 체제에 의해서 이제 생겨가지고 그 60년쯤 이제 좀 퍼져가지고 1860 한 그 2년쯤 말에 최재호가 이제 체포됩니다. 서학이나 동학이나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863년에 최재호가 그 처형되죠. 그때 이제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였어요. 처음으로 집권할 때인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때 처형되긴 했는데 사실은 사형선고를 언제 받았냐면은 흥선대원군 전에 받았죠. 받았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그 철종 격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대원군으로서는 어디하고도 수교하지 않았는데 유독 프랑스를 이제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밀지를 가지고 그 프랑스 선교사가 이 압록강을 지나다가 검문에 걸려요. 요새로 말하면 검문에. 그러니까 뭐 이 그 파출소 지역 파출소에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서 이제 그게 이제 수색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원군의 밀지가 나와버린 거죠. 놀래본 게 조선 사회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서학하고 상인하고 요새 말하면 빨갱이하고 간첩질하고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대비가 사실은 그 대원군에 밀어서 대원군이 집권하게 됐는데 그 조대비가 딱 등을 돌려준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대원이 아파 당신이 하쇼. 나는 뭐 이제 그만 손 떼겠으다. 왜냐하면 아직 대원군 입장에서는 조대비가 계속 후견을 해줘야 이 양반 사이를 좀 더 잡고 어떻게 좀 집권을 해나갈 마다 집권척이니까. 그런데 조대비가 돌아서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아빨리빨 다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원군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가톨릭 박해, 천주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866년 병인년에 엄청나게 죽여요. 한 8,000명을 죽여요. 가톨릭 그 천주교회를. 8,000명이라고 죽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아주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신유사업 때 그 박해는 저리 가난 정도로 엄청나게 죽이죠. 오죽 많이 죽여놓으니까 프랑스에서 그 병인 양녀를 일으키죠. 강화도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뭐 강화도 뭡니까 털어갔잖아요. 왕실 의계라든가 나중에 우리한테 돌려줬지만 그게 이제 병인 양조가 뭐냐면 엄청나게 8,000명을 죽일 때 이제 프랑스 선교사도 다 죽였죠. 그러면서 대원군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국정책 그리고 이제 서양은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 서양의 그 원수의 나라 오랑키어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와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조선과 가톨릭, 조선 왕실과 가톨릭은 이제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앙숙이.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이제 민비가 이제 그 나중에 친정할 때 친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설정이 끝나면 친정한다 그러죠. 친정할 때는 이제 그 미국 쪽하고 좀 친해졌어요. 고종도 아까 아버지 대원군처럼 청나라, 러시아, 일본은 너무 가까워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를